자, 교재는 831페이지 8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의뢰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이 행위를 방조했더라도 공범 종속성에 관해서 제한 종속 형식을 취했을 때에는 종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한 종속 형식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되는 거죠. 이 형식은 정범 행위가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종속을 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공범이. 근데 지금 정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했지 않습니까?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법성이 탈락되는 거죠. 이 탈락되는 것이므로 결국 종범 성립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방조했다 하더라도 공범 성립이 인정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종범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는다는 견해는 맞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제한 종속 형식, 극단적 형식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갑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옛날로 치면 농화자였습니다. 농화자 같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농화자는 필요적 감경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틀렸고. 2번. 자, 심신상실자에게는 보안 처분을 과할 수 없다. 그럼 형벌도 안 되지. 보안 처분도 안 되면 풀어주란 얘기입니까? 그럼 심신상실자를 풀어줍니까? 그럼 또 칼춤추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안 처분 해야 되는 거죠. 보안 처분은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보안 처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할 수 없다. 형벌을 못 하더라도 보안 처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치료감호소 등으로 보내든지 등등의 보안 처분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취해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범행위가 위법하지 않았을 때 갑의 행위를 교사한 갑을 간접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간접정범 가능하죠. 그렇죠? 이 처벌되지 아니한 자, 위법성이 하지 않다는 말은 처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를 교사한 경우는 간접정범으로 34조 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34조 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처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저 9번 갑니다. 형법 규정에 상응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2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1번 가죠. 선고위에는 벌금형 같은 경우에 액수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선고위에는 액수제한 없이 가능한데 집행유예는 액수구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집행유예는 500만원까지만 됩니다. 500만원까지는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2번.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노역적 유치 하는 거죠. 그래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적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답니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의무적입니다. 자, 형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가 되죠. 집행 면제입니다. 1번.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나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그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는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실효제도는요 고의범만 되는 거예요. 과실 안 돼요. 나머지 금고 다 맞습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다음에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는 형집행 종료한 것으로 본다. 종료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따라서 전과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0번 가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1번. 옳은 것은 미음만 동그라미. 법조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서 도화 등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폐기하는 거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의무적이죠. 안 적을게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에 폐기한다.
D번 갑니다. 자, 단서가 발각되었을 때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발각되면 취소하는 거죠. 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한다. 자,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석방인데요. 무기는 20년, 유기는 4분의 1이 지난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은 재량사항입니다.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맞는데 요 4분의 1이 틀렸습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지나면 요 법무부 장관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요 20년도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무기수가 조만간 출소된다고 나오던데 예전에 누구지? 뭐 아동 유괴 범죄였던가 그래요. 그 여성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매스컴에 90 몇 년도 7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누구 유괴 사건인데요. 죽었어요. 그 애가. 그 유괴 살인범 그 여자가 조만간 가석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미인방 갑니다. 가석방 처분 효력을 잃는다. 실효제도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고의로 금고 이상 판결 확정되었을 때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고의범입니다. 과실 들어가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11번 가죠. 숫자들의 합은 그랬는데 답은 2번. 자, 형사 미성년자는 몇 살이죠? 14세 미만자죠. 자, 누범 나왔네. 누범 시효 기간은 3년이죠. 방금 가석방 풀었는데 무기는 20년이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무기를 능가할 수 없으니까요. 아주 잘못됐네요. 여기가 이제 20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무기는 10년이고요. 여기 3년이고요. 여기 14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기수는 20년이 경과해야 돼요.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요 가석방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요 앞에서 여기 20년이라 그랬잖아요. 요 3분의 1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도소 복역 중에 한 번도 사고 치면 안 돼요. 뭐 난동 부리거나 뭐 징벌실 갔다 오거나 그러면 다 탈락입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절 그런 것 없이 교도관이 하는 말에 순응하고 교정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번 해법 보는 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사고 치면 죽을 때까지 해법 못 봐요. 자, 1번 갑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2년이죠. 2년 지나면 면소 간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또 1번 알아두셔야 돼요. 각특 누법경작. 그쵸? 누법경작입니다. 각측이 제일 먼저고 34조 2항이 특수교사방조잖아요. 그리고 법입니다. 누법경작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는다고 했는데 벌금 갖고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한다 가 아니고 앞에 또 빠졌습니다. 들어갈 말이 있는데 이거 빠졌습니다. 읽어볼게요. 여기 있지? 그 정도가 무거운 때는 이겁니다. 고입니다. 고 end입니다. end. 그래서 위배, 위반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위배, 위반하고 또는 end. 그 정도가 무거운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틀렸죠?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고 취소한다.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자, 징역금고 집행 종료 면제된 자가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이 없이 7년입니다. 숫자 알아두시고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에 실효 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이죠. 뭘 수수증 많이 받죠? 소지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소유자가 나타나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겁니다. 환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지 박탈에만 그친다는 겁니다. 자,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이 안 돼요.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고요. 그리고 51조 같은 경우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상고심으로서는 선고위에 관하여 뭐뭐뭐뭐 등의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가 없다. 법원직이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봐도 되는 것이고 요 3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번 같은 판례는 법원직에서나 공부하시는 거고 1번, 2번, 3번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판례는 그런 판례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마지막 문제네요. 자, 법형 문제인데 4번입니다. 자, 기역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이거 하나의 죄잖아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보는 거죠. 옳은 지문.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죄형법정주의 때 많이 나왔던 판례죠. 자수는 범행 발각 전에 자수로 한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치? 이것은 제한적 유추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수개의 죄이기 때문에 수개의 죄 같은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 자수했다면 그 부분만 자수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내가 절도, 강도, 강간 다 했는데 그 중에 절도만 자백했다고 했을 때, 자수했다고 했을 때 그거만 자수효력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65조에 따라 형 선고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때 하더라도 그 선고가 있었다는 그 기왕의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과는 폭처법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거죠. 제외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전과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미음번. 자,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많이 봤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특가법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론 강의 모두 마쳤고요.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반복할수록 중복되는 것은 지워버리시고 다시 기본서 왔다 갔다 거리시고 모의고사 한번 풀고 최신 판례 한번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